슈퍼 슈림프 머신건, 그리고 울트라 뚜껑 실드, 하이퍼 정어리 미사일, 그리고는 검을 들고서 일단 용작원법. 오늘 리뷰는 바로 블루 아카이브 카이텐 FX 마크 제로. 무려 국내에서 개발, 제조, 뭐 그 외 생산, 판매 등등 전부 다 국내에서 진행을 한, 그리고 게임도 한국 원작이네. 이게 진짜 뭔가 얼마 만에 이런 상품인가 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갓브레이브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프라모델을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블루 아카이브, 인기가 어마어마한 모바일 게임이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모바일 게임을 안 해가지고 일단 모형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또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여러분들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얘가 로봇 프라모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모바일 게임의 굿즈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선이 좀 달라져요. 저는 오늘 이거를 이제 프라모델로서도 조금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굿즈로서의 카이텐 FX 마크 제로 프라모델로 좀 살펴볼 거거든요. 일단 굿즈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이거 지금 골판지 박스가 이거 배송 박스입니다. 배송 박스. 그러니까 이게 카이텐 FX 마크 제로부터 해가지고 옆에다가 메카의 얼굴을 이 골판지 박스에 아예 이거 전용으로 만든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팬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딱 받자마자 이거 내 거네, 내가 이번에 주문한 거네 같은 걸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면은 에어캡과 함께 이제 내용물이 나오게 되는데, 짠! 내용물입니다. 카이텐 이즈 박스라고 되어 있고, 일자로 서 있는, 아주 정갈하게 일자로 서 있는 이제 메카와 함께 오른쪽에는 합체하는 비클들의 모습이 나오고, 왼쪽 아래에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카이텐저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빛나고 있는 넥슨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가 눈에 띄고요. 갓브레이브 스튜디오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박스도 그 어릴 적부터 전대물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카이텐저 자체가 애초에 전대 시리즈 오마주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박스 자체도 그 전대 로봇의 오마주거든요. 바로 후레쉬맨의 후레쉬킹 박스 오마주입니다. 후레쉬킹이 딱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합체 비클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합체된 모습, 일자로, 정일자로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박스 옆면을 보면은 이제 공식 사진들과 함께 이제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써 있기도 하고, 여기는 갓브레이브 스튜디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비클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매는 이제 23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가격은 이제 89,000원입니다.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카이텐 FX 마크 제로. 완성을 하면은 합체 전에 5대의 비클과 그리고 무장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스티커를 좀 사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포인트 컬러들이랑 라인 같은 거는 이렇게 스티커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부착을 한 거거든요. 다 붙이고 나면은 기본적인 그 설정색, 그거를 전부 다 재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매뉴얼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도록 할게요. 매뉴얼 자체는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장을 펼쳤을 때 이렇게 런너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맞게 잘 파츠 성형이 잘 끝났는지 확인하고 조립하시면 되겠고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착제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정이 약한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결합 조인트 자체가 얇아가지고 그냥 접착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에 넘버링 오류도 하나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캘리포니아 리드인데 I15, 1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장을 확인을 해보면은 알고 보면 H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조립할 때 이제 H에 있는 파츠를 갖다 쓰면 되는데, 뭐 굳이 갖다 쓸 필요도 없이 이건 도색 파츠로 되어 있어요. 파츠 4개가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걸 깜빡할 뻔했네요. 짜잔! 카이텐 FX 마크 제로의 아크릴 플레이트입니다. 요게 이제 원래는 선착순 2,500명한테만 증정되려고 했던 초의 한정판 같은 느낌인데 그냥 주문자 전원에게 다 드리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받았습니다. 요거 미리 만들어 볼까요? 아, 이거 뭔가 색깔이 탁한데 했더니 여기 필름 있네요. 뜯읍시다. 기분 좋은 소리. 오, 깨끗해졌어. 야, 나 이쁘다. 이 바닥 부분도 한쪽에는 필름이 있으니까 벗겨주고 여길 위로 해서 자, 완성입니다. 이름 네임 플레이트죠. 아크릴이 생각보다 두꺼운 걸로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런 아크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굿즈라고 하면은 뭔가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그런 거기도 하죠. 이따가 이제 합체하고 나서 옆에 세워놓읍시다. 다음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짜잔, 고등어 슬래시. 고등어의 형태를 본딴 검입니다. 필살기 무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 검은색 계통의 파츠 이외에는 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요 가드 부분에 위아래 흰색, 초록색, 여기 흰 색깔 고등어의 라인까지도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질감은 크게 들지 않아요. 애초에 파츠 자체도 광택이 좀 있는 형태고 스티커 자체도 광택이 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적당히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칼 부분은, 이 날 부분은 좀 넓게 붙이는 스티커다 보니까 이거 각도, 붙일 때 각도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 슈림프 머신건, 게틀링 형태를 하고 있는 머신건입니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돌아갈 수 있고, 초록색은 스티커입니다. 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결합부 같은 경우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도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따가 포즈 잡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어리 미사일. 정어리 미사일도 좀 놀란 게 위아래 분할로 되어 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분할이 될까 했는데 이게 분할이 다 됐더라고요. 싹 다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 부품 조립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은 이 위에 있는 진한 남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제 정어리의 코에 코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 아무튼 입 쪽으로 해가지고 되게 얇고 뾰족한 형태의 그런 파츠란 말이에요. 런너에서 떼어낼 때 바짝 잘라버리면 이 주둥이가 평면으로 잘려버리니까 살짝 여유를 갖고 런너에서 떼어낸 다음에 아트나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조심히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 부품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이거는 선택 조립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목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연질 파츠 쓸래, 딱딱한 파츠 쓸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블루 아카이브의 카이텐저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저거 초밥처럼 생겼냐?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게임 속에서 약간 개그캐 포지션 애들이에요. 이름이 무한 초밥전대 카이텐저입니다. 애초에 초밥이 맞습니다. 회전 초밥 컨셉으로 만들어진 애들이고요. 왼쪽에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새우 초밥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쥐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요렇게 쥐어서 뭔가 입에다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주문하신 카이텐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 대 한 대 살펴보도록 하죠. 짠! 먼저 볼 건 몸통 그리고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매커럴 탱크.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어입니다. 근데 탱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래쪽에는 궤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죠. 궤도 자체도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밑에를 받치고 있거든요.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에요. 이게 프레쉬맨의 프레쉬킹 몸통처럼 생겼거든요. 예, 합체전 몸통. 미묘하게 약간 그 느낌 물씬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서 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고요. 애초에 컨셉 자체가 이런 전대물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오마주를 가져다 넣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궤도도 잘 보면은 이런 데 디테일들이 작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앞뒤 구분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고등어의 눈,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눈, 정면에서 보면은 물음표가 잠깐 뜨는 뭔가 묘하게 귀여운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잘 보면은 관절들이 이렇게 접혀져 가지고 크게 이제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윗부분이 이제 합체했을 때 그 몸통 앞부분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죠. 참고로 스티커는 이 고등어의 눈, 그리고 카이텐 FX의 이 빨간 색깔, 그리고 요 흉부의 하얀 색깔 라인과 빨간 색깔 라인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커 재단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붙이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 잡고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서 파츠와 함께 빠지게 되는데 떨어져 나간 부분도 내부에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탈출 포드입니다. 탈출 포드.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추진 장치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확실히 디테일적인 부분도 좀 잘 만들어진 느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설명서 잠깐 보여드릴 때 이 볼 부분의 빨간 파츠랑 요 머리 끈 부분은 접착제를 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접착제 사용 안 하고 그냥 조립했거든요. 그냥 조립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조립을 한 상태예요. 막 부품이 막 겁나게 들뜨거나 조립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접착제 없이 조립했다고는 했지만은 이 머리 부분 혹시나 결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접착제를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오른팔을 담당하고 있는 사벨 슈림프 새우초밥입니다. 누가 봐도 새우초밥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새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새우의 무늬 있죠? 이거 다 파츠 분할입니다. 진짜 놀랬거든요. 정말 놀랬는데 우와 뭐지? 뭔가 당연히 도색 파츠가 들어가거나 막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나 빠짐없이 다 분할로 되어 있어요. 진짜 놀랐어요. 거기다가 이런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제대로 잘 되어 있거든요. 조형 자체도 깔끔하고.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이제 초밥 밑에 있는 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팔입니다, 팔. 그 밑에는 역시나 궤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 궤도가 합체할 땐 접혀져 가지고 들어갈 거고 뒤에 보면은 수납되어 있는 손도 보입니다. 합체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펼쳐져 가지고 합체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캘리포니아 리드. 이쪽은 이름 그대로 캘리포니아 롤입니다. 캘리포니아 롤. 그래서 잘 보면 색깔들도 되게 다채롭죠. 캘리포니아 롤 자체가 김밥처럼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 속재료의 컬러링을 표현한 느낌? 그런 것도 좋고요.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재료들의 느낌, 그것도 잘 되어 있고 참고로 이거 초록색 부분들, 연두색이랑 초록색 부분은 요거는 다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립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색깔, 이 진한 남색 이외의 하얀색이나 다른 컬러들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이 삼각형 부분 있죠? 트라이포스. 아무튼 흰색 외에 나머지 컬러들은 여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패널 라인이나 역시 수납되어 있는 손이나 그리고 아래쪽에는 궤도가 아니라 바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다리입니다. 스크램블 캐리어. 스크램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계란 스크램블, 에그 스크램블 떠오르죠? 계란 초밥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래서 약간 계란이 이렇게 막 이게 말려있는 계란말이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디테일도 아주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흰색 부분이 발 될 부분이기도 하고 컬러링이나 그리고 궤도 디테일 역시나 아주 깔끔하게 작지만 아주 잘 잡혀 있는 게 보기가 좋고요. 바닥면은 이제 발바닥이 될 부분이고 이제 수납 공간들이에요. 이제 변형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이따가 합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 캐리어. 이쪽은 일 하면 뭡니까? 장어입니다. 장어 초밥이에요. 그리고 가장 라인 관련 스티커를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의외였던 거는 요 곡선 부분, 여기 다리 옆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파츠 분할이에요. 양옆으로 다 파츠 분할로 들어가 있고요. 이 신발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쪽에 라인이 스티커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또 요 앞쪽에 라인이 또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장어의 살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앞뒤로 스티커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장어 부분은 도색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검은색 파츠는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장어 앞뒤로 붙는 스티커 의외로 여기가 굴곡이 심해가지고 스티커가 좀 들뜨는 느낌이 있어요. 스티커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되게 탄성이 좀 있다 그래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굴곡 부분은 좀 붕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바퀴를 쓰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 왼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바퀴를 쓰고요. 얘도 왼팔이니까. 오른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궤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카이텐 FX로 합체! 먼저 몸통인 매커럴 탱크부터 한번 만져보도록 합시다. 가장 만질 게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은 등에 있었던 요 궤도들을 다 수납을 해줄 건데 요 수납도 아주 깔끔합니다. 뒤쪽에 빨간 색깔 파츠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내부 공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궤도를 수납하고 닫아주고요. 뒤쪽 같은 경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손잡이 꼭지 부분 있잖아요. 수도꼭지 같이 생긴 부분이고 얘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커버가 열리고요. 이 궤도를 한번 뒤집어서 집어넣어주면은 깔끔. 됐으면 이렇게 뚜껑 덮어주기만 하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어깨 관절 부분입니다. 이 관절 부분이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만질 때는 좀 조심히 만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깨 관절 펼쳤고 아래쪽에 이제 다리 관절이죠. 스커트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치워주면은 관절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 위로 가서 머리를 돌려주기만 하면은 몸통은 준비가 끝! 그리고 다리 초간단입니다. 궤도 그냥 안쪽으로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발목을 들고 밑으로 내려주면 딱 소리 나게 내려주기만 하면은 완료! 양쪽 다리 다 기본 과정은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만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 팔 부분, 샤벨 슈림프는 어깨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어깨 장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팔꿈치를 연장! 그 다음 수납되어 있던 손을 펼쳐주고 이 안쪽 공간으로 궤도를 이렇게 접어서 깔끔하게 수납이 되죠. 캘리포니아 리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그냥 팔꿈치 바로 연장해주고요. 손 펼쳐주고 요 바퀴 부분을 접은 다음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역시 깔끔하게 수납이 완료되죠. 각각의 부위를 관절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쪽에는 이 폴리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립 자체는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카이텐 FX 마크 제로 완성! 슉. 진짜 이렇게 아크릴이 이렇게 쑥 올라오면 그 총력전 들어갈 때 그 카이텐 FX의 등장시 장면? 그런 느낌이 좀 물씬 나더라고요. 일단 의외로 사이즈가 좀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자로 재보면 약 16cm가량이 나옵니다. HG 건프라랑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좀 큰 사이즈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쪽은 어깨가 넓고 그러니까 좌우 공간도 꽤나 볼륨감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와 저게 뭐야? 라는 느낌. 제가 처음에 카이텐 FX 처음에 그 인게임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딱 이 반응이었거든요. 와 저게 뭐야? 이랬거든요 제가. 진짜 프라모델도 딱 그 느낌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그 초밥 장인의 복장을 오마주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런 줄무늬라든가 이런 것도 그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머리끈 있죠. 이런 부분에서의 포인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 눈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면서 깔끔 막 이러면서 조립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머리 끈 부분도 보면은 이 매듭 부분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꽤나 멋있다. 디테일했다 라는 느낌.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 아까 설명할 때 탈출 포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파일럿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뚜껑을 짜잔. 무한 초밥전대 카이텐저의 모습이 머리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탑승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간 거죠. 잘 보면은 각각의 머리 디자인들도 다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세 가면은 아까 박스에도 있었는데 자 각각의 카이텐저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세 가실 때는 이 박스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네요. 아무튼 굉장히 센스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흉부에 있는 하얀 색깔 라인 다 스티커인데 재단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했고요. 붙이는데 어렵지 않았고 빨간 색깔 라인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잘 붙었고요. 그 외에는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스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등에 있는 이 꼭지 부분 이거는 지금도 저는 용도를 잘 모르겠네요. 뭘까요 이게? 양팔이야 아까 이제 분리 상태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다 똑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손 그나마 이제 노출된 손이 3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가락의 앞부분과 뒷부분 다 이렇게 3개가 개별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안쪽으로 이제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장을 고등어 슬래시를 안쪽에다가 끼워서 고정하는 형태고요. 이렇게 그대로 끝까지 오므리기만 하면은 이게 주먹 상태인 거죠. 다리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게 뒤에서 보면은 접혀져 있는 바퀴와 궤도를 볼 수가 있지요. 정말 이 종아리 쪽 빼고는 나머지 바퀴나 궤도는 완전히 깔끔하게 수납이 됐어요. 그러면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걸리는 거 없이 볼관절로 편하게 돌아가지고 들고 숙이고 꺾고 뭐 하는 거 편해주고요. 그리고 어깨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합체할 때 보면은 관절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었잖아요. 어깨 자체가. 이 관절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팔을 모으냐 이렇게 뒤로 넘기냐 아니면은 어깨를 들썩이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절 방향을 잘 보고 가동을 시키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어깨 안쪽으로 이 관절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 잡을 때 이것까지 활용하면 더 좋기는 하겠죠. 양쪽 다 하면 안쪽으로 꺾으면서도 어깨가 뽑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꺾었을 때는 이제 가슴의 중앙을 넘어설 정도로 팔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많이 움직이죠? 물론 팔 들고 내리는 뭐 이런 회전부는 당연하지만 편하게 움직여주고요. 팔뚝도 이렇게 회전을 해주기도 하고 팔꿈치 자체는 단일 관절로 90도가량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목 자체는 이제 회전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렇게 안쪽으로 꺾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가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살짝살짝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흉부 쪽으로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스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들고 숙이는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 아래쪽으로 축관절로 회전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움직여주기도 해요.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정중앙에 있는 마치 회전 초밥의 접시같이 생긴 애 있죠. 이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가동을 해서 완전히 배에 붙어 있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좀 더 흉부를 숙이는데 좀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죠. 다음은 고관절.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앞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축관절로 해가지고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아까 봤었던 이 중심에 있는 장식 때문에 스커트가 바로 안 들어 올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식을 들어 올린 다음에 올려주면 좀 편해집니다. 다리 옆으로 들어주는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드는 부분도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무릎 자체는 단일 관절로 역시나 90도가량 가동하는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뭐 이제 다리 회전하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리고 발목인데 기본적으로는 안쪽으로 꺾어준다거나 발을 뻗고 이렇게 굽히는 정도는 가능한데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부분이 팁을 하나 드리면은 합체 기믹을 이용해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슬라이드로 발목을 빼준 다음에 하면은 더 많이 가동이 된다는 점, 요거 알아두시면 좀 액션 포즈 취하고 접지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깔끔한 무릎 꿇기. 애초에 약간 디자인도 각진 느낌이라 가지고 안정적으로 굉장히 무릎 지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발도 크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취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총력전에서 보면은 이제 로켓 펀치처럼 이렇게 손이 날아가는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평타처럼 나오던데 손 자체는 그냥 빼줄 수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인게임에서도 이 손은 되게 하찮게 그냥 떨어지듯 그냥 하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리고 슈퍼 새우 머신건, 새우의 중간을 잡고 이렇게 좌우로 갈라서 여기다가 머신건을 장착을 하고 쫙 슈퍼 슈림프 머신건 딱 요렇게 한 팔을 들고 박력 있게 서서 난사하던 그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이게 총력전에도 나오지만은 딱 요런 구도로 해가지고 최종장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멋진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울트라 뚜껑 실드. 요 실드에서 이제 약간 에너지 벽 같은 게 생겨가지고 공격을 막던 게 딱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실드 포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깔끔하게 포즈가 취해져가지고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하이퍼 정어리 미사일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가슴을 열어줍니다. 짜잔. 자, 안쪽에는 그 개별 컬러들이나 이런 게 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커버 내부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완벽한 컬러 재현을 원해하면 이 내부는 도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가슴을 열고 원래 게임 속에서는 이 개별 커버가 막 탁탁탁탁 떨어져 나오는데 프라에서는
이렇게 커버 전체를 잡고 빼주면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이 조인트마다 미사일을 끼워주면 되죠. 하이퍼 정어리 미사일! 예, 머리들을 빼꼼 내밀고 있는 게 아주 귀엽네요. 이렇게 보니까. 전신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흉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꽤나 로망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는 검을 들고서 일단 용자검법. 일단 이 손잡이를 양손으로 다 쥐는 게 아니긴 한데 이 구도나 포즈 요거는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자검법 1초씩 취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쥐고 한쪽으로 치켜든 포즈까지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슬래시 적을 베고 이렇게 포즈를 딱 취해봤습니다. 흔히 과거 이런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전대물에도 이런 구도는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종장에서 보여준 2단 옆차기, 정확히는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페로로실라를 공격하면서 떨어지던 그 모습. 이때는 진짜 울트라맨 오마주가 와 이건 정말 이것도 정말 멋있다. 로망 있다 라는 느낌이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갓브레이브 스튜디오의 블루 아카이브 카이텐 FX 마크 제로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거는 굳이 따지면 굿즈로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후기를 남겨보자고 하면은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만한 굿즈가 없어요. 포장, 골판지, 아예 배송 박스부터 굿즈다? 그런 굿즈 흔치 않거든요. 거기다가 5단 합체 다 되지, 완전 변형 합체지, 무장 다 재현되어 있지, 이만한 굿즈가 없습니다. 진짜. 대신에 좀 조립을 해야 된다는 수고스러움은 있죠. 그치만 다시 생각해도 이만한 굿즈가 없다. 저도 굿즈를 모으기도 하고 이제 구경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이만한 퀄리티의 굿즈? 일반적으로는 1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아무튼 굿즈로 바라봤을 때 이 카이텐 FX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크릴까지 주니까요. 근데 이제 프라모델을 오래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프라모델로서의 이런 카이텐 FX라고 하면은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도 있어요. 게이트의 위치, 특히나 정어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주둥이 부분, 그 부분 게이트 위치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느낌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꽤 있었어요. 그 금형끼리 맞붙었을 때 그 틈 사이. 그래가지고 저 아트나이프로 이렇게 지느러미 쳐내는 작업을 꽤 했거든요. 그리고 패널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먹선을 다 넣어놓긴 했는데 먹선이 그렇게 잘 들어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먹선 넣을 때 조금 불편했다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스티커가 국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만들던 그런 건프라에 들어가던 그런 스티커 퀄리티가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데가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스티커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 그렇지만 충분히 괜찮은 그런 느낌?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그래서 좀 들었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만한 조형에 이만한 퀄리티의 런너도 11장인가? 들어가고 도색 파츠 이것저것 들어가고 무엇보다 이제 교체 없는 분리 합체가 다 가능하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기는 해요. 분명 근데 조립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긴 합니다. 그치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굿즈 개념으로 봤을 때가 너무 세서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